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청명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시그마 AK고 이건 AK 제곱인데요. 시그마 좀 주어져 있고요. 단값을 계산해달라. 시그마 규칙 좀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AK-1 제곱 이렇게 됐을 때 괄호 제곱되어 있는 이런 시그마를 좀 풀 수는 없고요. 이걸 좀 제곱을 해서요. 4AK의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좀 적용해 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4배의 시그마 AK의 제곱 빼기 4배의 시그마 AK 그 다음에 뭐 시그마 1인데 이건 뭐 5로 계산되겠죠. 1이 이제 계속해서 5번 나오는 거니까 이때 이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은 이제 50이라고 돼 있으니까 20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뭐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80을 좀 빼면 되겠고요. 그 다음 5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가요? 120에다가 125가 답이 되겠습니까? 125가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그마 규칙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 던질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뭐 자신있게 풀 수 있도록 기본 연습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등차수를 이루는데, 세근이니까 세 개 항대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A-D, A 플러스 D.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놓고 풀이하는 것이 풀이 키포인트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거 계수의 관계 형태에서 이렇게 세근의 합 이렇게 된 부분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적용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3에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겠고, 그 부분들이 규칙에 의해서 12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은 4. 금방 좀 얻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일단은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에서 A제곱 빼기 D제곱 이런 부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 곱하기 할 때는 이제 A를 공통으로 해서요. 곱하기 하게 되면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가볍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D가 좀 사라지죠. 그래서 2A가 되겠고 2A 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계산 결과를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3A 제곱 마이너스 D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칭 구조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23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겠고요. A 값이 4로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에다가 48 마이너스 23은 이퀄 D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D 제곱의 값 우리가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D 제곱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5가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세 개를 모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일단 두 개 곱하기 한 부분에다가 즉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이 부분에다가 또 A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그런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가 4였으니까 16에다가 D제곱이 20으로 처리가 되고 거기다 또 4를 또 한 번 더 곱하기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36이 되는 건가요? 36 마이너스 36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K 돼 있으니까 K 값은 얼마입니다. 3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대칭 구조로 놓고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연산이 좀 매우 수월해집니다. 우와, 미리 하나를 알고 풀이를 시작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 대입할 근거 계수 경제 알아볼 때도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들을 좀 그림에서 처리해야 되는 특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이렇게 좀 대칭 구조 놓고 풀이하는 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연산 연습을 조금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 길이 그 다음에 끼인각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죠. 와, 변 길이를 좀 완벽하게 다 주어진 건 아니네요. A값 하나만 좀 주어져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각도 A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풀이를 진행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변 길이가 나왔으니까 36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B하고 C 이렇게 되어 있다면 관계식을 좀 뭔가 하나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문제에 B-C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b-c의 제곱 플러스 2bc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60도가 또 이렇게 소거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b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bc 36 이렇게 처리해서 b 곱하기 c 결과가 20입니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곱셈 공식 형태를 좀 살짝 이용해서 변형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각이 조져 있으니까 B 곱하기 C sin A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넓이가 나오는 거겠죠? 이때 이제 BC 계산 결과가 20으로 돼 있으니까 10 sin A가 되겠고요. A 각도가 또 주어져 있으니까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5 루트 3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이게 변길이들 이렇게 좀 관계식으로 줘도 되는 거군요. 그랬을 때 이제 곱 형태가 얻어진 이 부분들하고 교묘하게 이제 넓이하고 딱 매치업되게 이제 만들어 준 거니까 코사인 법칙하고 삼각형의 넓이하고 연결시킨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은 4고 이거 뭔가요? 같이 균합적으로 정의된다. 근데 이 부분들은 AN에다가 3을 더하기 해서 그 다음 항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등차 수열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차가 3이라는 것까지 정의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49는 이제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공차가 3이니까 3n 처리해주면 되겠고 첫째 항이 4가 되니까요. 플러스 1 해주면 첫째 항을 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일반항을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잘 구해가면 되겠죠. 아니면은 a 플러스 n-1d 이런 형태에다가 좀 대입을 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4 플러스 n-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정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49가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그럼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3에는 48 처리가 되겠고 n은 그러면은 16입니다 라고 해서 16번째 항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머식 형태에 주어져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당하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등차 수열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을 뭐 확실하게 좀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수 13과 100일 사이에 n개의 자연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공차가 1이 아닌 등차 수열이 이른다 라고 되죠. 항 사이에다가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디디디 해서 이제 n개를 좀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뭐 항 개수를 좀 무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n개를 좀 집어넣었으니까 전체는 n 플러스 2개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1이라는 것은 13 플러스 n 플러스 1t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식이 되는데 이런 항 중에서 46이 존재할 때 등차 수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t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가서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에다가 8이 되겠고 9에서 2를 빼는 거니까 8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그렇군요. 그러면은 두 수쯤 곱하게 된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11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뭐 이것도 뭐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에 약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46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요. 중간에 물는 거는 뭐 46 이렇게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거 이제 이쪽에서부터 n번째라고 치면은 처음부터 따지면 n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k라고 해주면 될까요? 46이라는 것은 13 플러스 KD 이런 형태에서 좀 알아보면 되겠죠. 뭐 그럼 이제 KD라는 것은 가서 빼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6에서 3을 빼니까 3이 되겠고 3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와, 그런데 이건 뭐 11 곱하기 3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11이라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공차 자체가 11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위에 가서 이 부분들이 10이 되면 n 플러스 1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플러스 2는 뭐 9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는 뭐 9개 항입니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 수열의 좀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요. 합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항수에다가 초 플러스 말 이렇게 좀 더하게 되는 이 부분들이 좀 좋겠죠? 항수 9개에다가 13하고 10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은 9 곱하기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14가 되겠고 그럼 57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그럼 97, 63에다가 59, 45, 51 이렇게 처리해서 513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가 됐군요. 역시 이 문제는 항 개수를 얼마나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듭 중요 말씀드리지만 n개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는 이제 n 플러스 2개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항은 n 플러스 1t 이런 부분들이 뭐 계산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여기 되면 k번째 이렇게 처리됐을 때도 처음부터 따지면 이제 k 플러스 1번째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서 약수 형태를 좀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공차 이런 부분들 좀 알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공식 할 때도 이런 부분들 한 개수 특히 이제 이렇게 구했을 때 구를 구해가지고 전체 개수를 좀 정확하게 그럼 실수 없이 얼마나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 B 값 자체가 이제 B가 됐을 때 이제 이거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요 뭐 사인 법칙을 안 해야 되는 얘기죠. 사인 A분의 A 이런 부분들이 2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사인 A가 이런 형태를 물어보기는 2R분의 A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 그래서 문제에서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런 B를 물어보는 것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런 걸 좀 물어본 거죠. 약분하는 거니까 변 길이 사이의 B 이 B 자체가 지금 1대 루트 2대 2가 나왔다 이런 형태가 지금 주어진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때 뭐 사인 A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인 A를 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변 길이가 이제 많이 나온 상태면 이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값은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형태에서 코사인 값을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B이기 때문에 뭐 K 이런 형태에서 K 루트 K 뭐 이렇게 해서 대입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좀 곱하기 하면서 K 제곱이 되고 각각 제곱하면서 K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소거되는 거니까 그냥 곧바로 대입해도 되겠죠. 이 BC니까 루트 2 이렇게 대입하고 2, 4 빼기 그 다음에 A 제곱에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 루트 2가 되겠고 여기는 6에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8분의 5 루트 2가 돼가는 건데 이때 이제 뭐 사인 A를 좀 물어봤다 이런 얘기면 그냥 이렇게 삼각형 그려가는 게 낫겠죠? 8분의 5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64에서 50을 빼게 되니까 1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14에서 이제 루트 씌워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제 사인 A 이런 부분들은 8분의 루트 14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피타고라스에서 구해간 거랑 지금 똑같은 연산을 해준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맨 처음 부분에서부터 문제 접근해가는 과정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삼각 B값 돼 있다 이런 형태들은 곧 무엇을 가르쳐 준 거다 변 길이 B를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면 되겠고요. 변 길이가 B가 나온 상태에서 사인을 물어봤다 사인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 길이가 많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수열 A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고요.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b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7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 이런 수열들을 뭐 곱하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열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 2 나머지니까 0 되고 다시 1, 2, 0 이런 규칙으로 쭉 가는 거죠. 여기는 첫째 항이 7인데 7은 공통으로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1, 2, 2 제곱, 2 세제곱, 2 4제곱, 2 5제곱 이런 형태로 쭉 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세 번마다 이제 0이 돼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좀 같은 종끼리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같은 종끼를 이렇게 좀 모아가게 되면 7 공통에다가 나머지가 1인 부분들은요 1, 2의 세제곱 그러면은 2의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10개 항이 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가 지금 3, 6, 9 그러면 10회 항이 되는 거니까 2의 9제곱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또 2마저도 더 공통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그죠? 그러면 7 곱하기 2마저도 공통으로 좀 처리되고 또 곱하기 하면서 4가 좀 생기겠군요.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 2 세제곱, 2 6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항이자 9개니까 여기서 끝나겠죠. 이 둘을 좀 더 더하기 해서 계산해 가는 것이 불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7 공통에다가 그러면은 8-1에다가 8의 4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위쪽 계산이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7에다가 역시 8-1에다가 8의 세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좀 이렇게 소거되는데요. 세제곱에 2의 12제곱 마이너스를 처리되겠고 4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2의 12제곱에다가 2의 11제곱에다가 빼기 5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2의 11제곱 공통에 2 더하기를 해주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빼기가 아니고요. 3 곱하기 2의 11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 두 개의 수열이 뭐 각각 서로 다른 특색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거는 뭐 세부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빙빙빙빙 돌아가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아서 풀어가는 것이 좀 풀이를 좀 수월하게 해가는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특징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여된 그런 문제,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인 유형인 것 같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시구머 규칙인데 분모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뭐 곱하기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곳에다가 뭐 각기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서 더하기를 하려면 와, 이거 통분해서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부분 분수 뒤에 거에서 빼니까 2가 되겠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부분 분수를 좀 고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2분의 1 시그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좀 고쳐갈 수 있겠죠. k는 2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들을 좀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아니라 한 칸 건너뛰는군요.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분의 1, 5분의 1, 4분의 1, 6분의 1 드디어 지워지는 게 보이죠. 그럼 앞에 두 개 부분 나오면 역시 뒤쪽도 두 개 부분이 남을 거니까 9를 집어넣어서 11분의 1에다가 그럼 12분의 1 집어넣어서 이렇게 두 개가 좀 남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11분의 1 빼기 12분의 1 형태가 계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뭐 이 부분들이 뭐 6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6하고 12하고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 연관성인 것부터 빨리빨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12분의 2배에서 10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게 또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44분의 33에서 빼기 또 4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88분의 29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구했는데 아이코 분모에서 또 분자를 빼란 얘기인가요? 그럼 88에서 29를 또 빼야 되는 거니까 7에서 빼니까 59가 되는 건가요? 정답 59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맨 처음에 접근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그마되어 있는데 분모의 2차 부인 이런 부분들, 이곳에 숫자들을 하나만 집어넣어도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두 개 뭐 곱하기 되는 숫자 나오는데 통분해서 뭐 덧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분수로 고쳐가야 되는 이 부분들 아이디어 철저하게 좀 학습해서 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 함수가 나왔군요. sin 2x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 만족해주는 모든 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x로 되어 있다는 걸 보고요. x 범위가 지금 줘져 있다면 2x 범위는 0부터 4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바퀴 뭐 이런 부분이죠. 저는 단위원을 좋아하니까 단위원을 이용해서 좀 설명드리면 사인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이런 두 개의 각도가 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도 이 각도를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각도를 좀 어떻게 되냐면 x축에서부터 이만큼 간 각도를 여기를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파이 플러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기겠고요. 4파이까지니까 한 바퀴를 좀 이게 좀 더 회전시켜가면서 나오는 각도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파이 플러스 세타 4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각도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2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라는 값을 구해가려면 이제 전부 다 2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냐 모든 것을 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합한 다음에 나중에 또 나누면 되겠죠. 일단 이게 좀 답할 때 소거가 되는 거니까 4파이 그 다음에는 6파이 처리되니까 10파이가 되겠고요. 문제의 정답은 2x 형태가 이제 10파이 된 거니까 정답 5파이에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단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위원에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니까 단위원에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좀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규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했으면 하고 이제 저는 바라는데 잘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시그마호 또 규칙이 좀 나와 있는데요. 분모에 있는 부분들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0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곳에 또 숫자를 또 집어넣는 거죠. 루트 더하기 루트. 근데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또 옆에다가 또 다른 숫자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또 계산해야 되고 와 그런 부분 좀 통분해서 계산하는 또 말이 안 되죠. 역시 이 부분도 분모를 좀 깔끔하게 유리화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분모가 깔끔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10은 바깥으로 좀 이렇게 공통으로 나가면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런 형태로 좀 고쳐지는 거죠. 그러면 k는 4부터 10n까지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는 7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을 좀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루트 5, 루트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소거되는 거니까 나중에 n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처리돼서 규칙적으로 좀 지워져 가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결과 이 부분들이 7이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루트 n 플러스 1 루트 4가 이제 뭐 2로 풀려가는 거니까 7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n 플러스 1은 9에다가 80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8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80. 자,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이 중요하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유리화해서 좀 살펴가는 부분들 절대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거 약분한 건 좀 됐고 규칙적으로 좀 소거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얼마나 좀 잘 캐치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만 침착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나 좀 자연스러운 규칙 부분들에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유리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의 첫 장부터 NN까지 합 주어져 있습니다. 요게 좀 어렵게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 BN도 역시 주어져 있고요. BN은 좀 정상적으로 주어진 것 같은데, 와, 여기 또 곱하기를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곱하기해서 10번까지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N 이 부분들이 이제 N제곱 플러스 1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뭐 등차 수열의 합이 이제 2차식이죠.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N의 2차식이 되겠고 여기까지 뭐 문제 없어서 이제 보고 이제 등차수를 판단해 가는데 이 부분들이 상수항이 없는 거거든요. 상수항 없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수항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조금 까탈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때는 S1 이퀄 A1 이렇게 같으니까 이 딱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은 좀 따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죠? SN 플러스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를 요거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EN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2보다 크다 해서 즉 초항인 규칙에서 좀 어긋나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뭐 1이 돼야 되는데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이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tn은 2n제곱 플러스 5n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구해가면 되겠고 이건 뭐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은 4n 플러스 3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AN하고 BN을 좀 곱하기 해서 좀 쭉 처리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요 식으로 곱하기 하게 되면, 아이고, 이게 좀 맨 처음 얼마가요? 7인가요? 7 곱하기 하게 되겠고. 근데요, 이게 식으로 곱하기 하게 되면은 안 되고, 이게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초항이 문제가 되죠. A2부터 A3에서부터 쭉 곱하기 한 이 뒤쪽 파트 부분들은 그냥 뭐 2n-1에다가 2n 4n 플러스 3을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항 A1하고 B1을 곱하기 한 부분들이 규칙에서 어긋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전부 다 더하기 하려면 어떻게 해줄까요? 요거를 그냥 정상적으로 해주면은 A1이 1이 되는 거죠. 7로 계산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K는 1부터 그냥 10까지 2K-1 4K 플러스 3에서 그냥 계산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7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14로 계산되니까 7을 좀 더 더하게 해서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그마 8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K에다가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럼 8 곱하기 6분의 10, 11, 21 처리되겠고
2 곱하기 2분의 또 10, 11 처리되겠고, 요거는 또 마이너스 30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결정적으로 7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2가 남은 부분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공통을 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11 공통에다가 4, 7, 28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고, 빼기 30 더하기 7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110에다가 29를 좀 곱하기 하겠고, 마이너스 30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29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190이 되겠죠? 이곳에다가 30을 뺐으니까 3160이 되겠고, 그곳에 이제 7을 더하겠다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167 복잡한 계산했으니까 답이 있어야 됩니다. 4번에 좀 답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역시 문제는 첫 번째 SN이 좀 쥐고 있습니다. 키를. 여기 좀 제가 지금 등차설의 합의 특징, 상수항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근데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이것들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어떻게 좀 문제 풀이 때 해결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항 따로 구해놓고 이런 부분들이요. 뭐 T에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연산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 좀 불편하니까 좀 채워놓고 좀 따로 이렇게 좀 더하게 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판단해서 센스 있게 대체해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P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1,1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수함수 형태에 따라서 오호 y좌표가 커지기도 하고 x좌표가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런 데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4,13은 그럼 도대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그죠? 1을 집어넣을 때 여기 값이 5가 되겠고, 2를 집어넣게 되면 25가 되겠고, 좌표가 이거 3 집어넣으면 5에 세제곱, 이거 125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4 집어넣으면 이런 좌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1,1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P1은 뭐 1,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이제 P2는 당연히 뭐 1,2 이렇게 가겠고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1,5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5까지. 그럼 이제 1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는 거니까 여기가 P5가 되겠군요. 좌표들이 이렇게 좀 가겠고, 그 다음에는 이동해서 이제 P6가 이제 2,1이 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좌표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때는 좌표가 y좌표가 쭉쭉 커져서 2,25까지 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호, 이렇게 되겠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좌표가 이게 이제 3,1 이렇게 되는데, 이 좌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개가 추가된 거니까 여기는 25를 추가하니까 뭐 32항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30항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2항이면 3,2 이렇게 가는데, 또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3일대의 좌표가 쭉 되니까 이제 125까지 가야 되는 거죠. 3,125까지 좌표가 쭉 늘어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다 또 125를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125를 좀 더하게 해서 그 항 넘버를 쓰면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6항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뭐 4,1이 되겠다. 여기는 뭐 155항이 되겠군요. 됐죠? 쭉 가서, 드디어 이제 4컴마가 됐죠? 4,1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뭐 1부터 시작했으니까 항 넘버 12 더 추가되면 되죠? 12가 이렇게 더 추가되면 되는 거니까, 168항 이렇게 처리해서 168번째 항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부분에 이제 특징들 뭐 한 칸씩 이동해 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에서 좌표가 항 넘버가 쭉 이렇게 추가되어 갑니다. 되는 순간 다시 이제 6으로 해서 이제 2,1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뭐 지수함수에서 뭐 여기는 함수값들이 25, 125 이런 것이 이제 5의 지수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주어진 특징 좀 잘 이해되셨죠? 좀 잘 이해 안 됐다면 다시 듣고 해서 확실하게 특징 잘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좀 만족시켜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규칙이라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좀 구해봐야 되겠죠. 언제 또 답해서 10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A2 대입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1 빼기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 돼 있는데, 또 2를 좀 나누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빼기
2배 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니까 플러스 1 되겠고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A3는 4분의 1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1 빼기 2배에다가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 되는 건가요? 2분의 1 분의 1이죠. 어이쿠. 그럼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1이 나온 거죠. 2를 또 나누게 해서 요 앞에 나누기 2 있는 부분 당연히 신경 써가면서 연산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은 쭉 세 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반복해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A1하고 A2하고 A3를 좀 더하게 하라.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주면 좀 10근처로 갈까요? 4분의 3에다가 12를 곱하게 해주면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분차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2번 반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A1부터 A3 이 자체가 지금 원래 A2에 이제 A3에서 이제 반복해서 그러면 12번이니까 A36이 되겠죠. 36 이렇게 해주면 이제 9가 되는 그런 모양 됐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10 만들어가느냐 이러는데 그 다음 항이 1이라서 자연스럽게 37항까지 합하면 10이 됩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효상한 형태의 이런 점화식이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입을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규칙성을 좀 알아봐가는 그런 특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접근해가는 대입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좀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몇 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많이 안 해두면 시험 장소에서 좀 많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평상시 연습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성립법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수학적 기납법은 정의된 초항 성립한다는 거 보이고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요. K 플러스 1 때 성립하면 보이거나 이런 절차는 사실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뭐 첫 번째 항은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1 곱하기 2니까 당연히 이게 그 우변적은 여기다가 뭐 대입하는 거니까 뭐 이가 나오나 보지 뭐 성립한다 돼 있으니까 이거 좀 믿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됐을 때 그 다음 이제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에서부터 쭉 더하기해서 2k-1에다가 2의 k제곱 되는데 그 다음 항을 좀 이게 좀 더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k 플러스 1에다가 그러면 2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양변에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가에 들어갈 항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했는데 그걸 계산해서 해놓고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는 와 그렇다면 이거 뭐 직접 연산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K번째 항이었으니까 그럼 뭐 K 플러스 1번째 항 형태로 좀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2K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항 이 두만 커져도 그럼 이건 2에 여기는 2에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좀 써지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 번째 성립한다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돼가면 되겠습니다. FK, GK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G3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3을 집어넣으니까 6에다가 5가 되겠고 2에 5제곱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F2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4에 5가 되겠고 2의 세제곱 이런 모양. 일단 이제 빼기를 하라는 얘기는 5 곱하기 2의 세제곱 공통에다가 5 그럼 아이고래 5가 아니라 2의 제곱이 남는 건가요? 2의 제곱 빼기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을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뭐 12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뭐 직접 연산하지 않고 그냥 뭐 수학적 기납법 원래는 좀 이 부분 연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시험 장소에서는 뭐 철저하게 실전 모드니까 K 플러스일 때 성립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K 플러스 1항 됩니다. 그때 되는 식 형태로 좀 써드렸습니다. 됐습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는 뭐 직접 이제 가 부분에 써져 있는 이 항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한 것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 연습해야 될 부분이고 실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주어진 특징을 좀 이용해서 현명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음수회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fx 자체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되어 있죠. a 코사인 2파이 플러스 bx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뭐 2파이는 뭐 이게 죽이니까 코사인 bx 이렇게 좀 조금 간단하게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주어진 부분 bx 플러스 a 이 부분들 0 처리해주면 x값은 마이너스 b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음수해란 얘기는 b분의 a b분의 a 값이 0보다 크다 되는 거니까 뭐 a, b 부호가 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에서 a 값, b 값을 구해 가야 되는 건데 코사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a의 일단 절대값이 3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코사인 그래프 뭐 정상적이라면 뭐 0에서부터 그려져 있는 거니까 a 값은 제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대칭 돼 있으니까 뭐 0일 때 이제 x 값이 0일 때 그 결과 부분들이 이제 뭐 음수로 풀린 거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를 좀 해야 되는데 4분의 파이부터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4분의 3파이까지 되는 거니까 원래 주기 2파이의 b의 절대값으로 나눈 부분들이 지금 파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b 절대값이 그럼 이제 2가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b 값은 그럼 또 마이너스 2에서 결과를 좀 얻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 좀 더하기 한 이런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 마이너스 5에서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좀 다루던 그런 형태들보다는 좀 이게 부호가 좀 반대되는 형태로 좀 나온 거니까 철저하게 좀 이론 학습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평상시 하던 대로 뭐 습관처럼 뭐 양수 위주로 풀이하다가는 정반대 부호 형태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분들을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론에 이제 집중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비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의 내접반은 반지름이 3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O를 쭉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D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BD 길이가 4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죠? 근데요, 지금 이게 좀 매접은 중심이 있으니까요. 여기를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하게 되면, 이게 지금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3, 1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O, D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작은 삼각형이랑 여기 큰 삼각형 연정해서 좀 똑같아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이 3대1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4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3, 4,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잘라가게 되면 이곳이 9, 여기가 3,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이게 좀 밖에서 접선 긋는 거니까 여기가 9가 되겠고 여기를 또 모르는 거군요. 그럼 뭐 XX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삼각형이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3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1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9 플러스 x의 뭐 제곱 이런 형태에서 식을 좀 얻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식을 좀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x제곱은 전개할 때 소거 될 거고요. 18x 플러스 81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6x 플러스 9에다가 14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2x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게 또 얼마가 되는가요? 153에서 81을 좀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럼 2에다가 72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7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6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6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그럼 뭐 그림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6이니까 15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얼마였나요? 6 있으니까 9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나중에 묻는 문제가 뭔가요? ADC 어이쿠 외접은 아이고 이게 그냥 외접은이 아니군요. 이렇게 된 삼각형이면 이쪽 길이가 지금 4 뺐으니까 5가 되는 거죠. 이런 삼각형에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그럼 또 해달리 많거든요. 그러면 이쪽 C각이 원래 삼각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코사인 C를 좀 미리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5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5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뭐 사인 C 이런 부분들은 이제 5분의 4 이렇게 처리되어 갈 거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AD 길이를 좀 구해놓는 게 좋겠죠. AD 길이를 좀 곧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AD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AD 길이는 뭐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12제곱 더하기 4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4 공통에다가 9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4루트 10 이렇게 구해겠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인 C분의 AD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은 이제 ER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ER이라는 부분들은 5분의 4 처리해 주겠고, 여기가 이제 4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 그렇게 되는 거니까 5루트 10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소거가 돼서 되셨죠? 5루트 10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은 2분의 5루트 10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뭐까지 구하라 했죠? 넓이까지 구하라. 그럼 뭐 4분의 25 곱하기 10이니까 25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 부분도 좀 약분이 또 되는 건가요? 2분의 그러면 125 파이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분의 125 파이 3번에 전부 답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오호, 와, 이거 도형적인 특징 이런 거 좀 완벽하게 되는 거군요. 문제에서 이거 좀 제가 좀 접근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철저하게 반지름 좀 이용했고, 여기 삼각형 나온 부분들하고 큰 삼각형 여기 좀 닮은 모양이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변기를 좀 편리하게 구했죠. 내저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33, 6, 9, 9 이렇게 좀 처리해가지고 이쪽도 길이 같아지는 그런 모양에서 피타고라스 해서 길이들을 좀 싹 구해가지고요. 전체적인 삼각형의 변 길이들을 좀 다 구해놨고요. 됐습니까? 그것에서 이제 코사인 값 이용하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에서 구하고, 그다음에 또 사인 법칙도 구하고, 넓이 구해가는 과정까지. 와, 우리가 좀 배웠던 이론들이 거의 골고루 다 좀 사용해야 될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이제 도형적인 특징 파악해가는 연습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22i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6분의 파이 x 처리가 되겠고, 요게 또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쪽식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정리가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각변환이죠. 가능한 거죠. 2분의 파이 더하기니까 2, 4분면이 되겠고요. 2, 4분면 이런 형태라고 좀 판단하게 되면 2, 4분면은 코사인값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90이 또 한 번 있는 거니까 이게 사인을 바뀌는 거군요. 3 사인 6분의 파이 x 이런 형태로 좀 변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항시켜서 2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x 더하기 3 사인 6분의 파이 x 더하기 1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x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원을 좀 그래서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런 각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6분의 파이 x 이런 각도가 여기가 그러면 6분의 7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분의 3, 2분의 3, 6분의 9 파이 이렇게 써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래야 좀 이렇게 계산이 좀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는 6분의 9 파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6분의 파이 x 이런 부분들이 6분의 12 파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12파이가 아니라 11파이죠. 11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족해주는 x라는 곳은 이게 파이가 좀 소거되고요. 6도 소거되니까 8입니다. 그 다음에 10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되지겠죠? 그 다음에 또 만족해주는 것은 이곳에 이제 한 바퀴를 더 회전시켜가지고 좀 구해갈 수 있으니까 2파이를 또 더하기 한다는 얘기는 6분의 1로 가는 거니까 12가 더하게 되는 거니까 20에다가 그러면 22 이런 형태가 쭉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22하다 라고 돼 있으니까 만족해주는 곳은 이렇게 3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은 더 전부 다 더하기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정답은 38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각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 주겠고요. 그래서 식 일단 만들고 부등식 풀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 해당하는 각도를 좀 표현해 가겠고 됐죠? 각 표현에 갈 때 이렇게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단위원을 좀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좀 익숙치 않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이 각도들 이렇게 좀 찾아간 부분들이랑 제가 좀 이렇게 찾은 부분이 똑같다는 사실들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바퀴 회전할 때 2파이를 더 더하기 해서 생기는 것들이니까 6분의가 있으니까 12씩 더하기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부분들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게 좀 혼잡스럽게 좀 식이 좀 써져 있고 그래서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곡선하고 y는 mx가 만나는 점 AB라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점을 또 C라고 했고요. 길이들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X가 2에서 만나는 점을, 5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뭐 등차 종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거 2배는 앞에 거 2A 플러스 C, 뒤에 거 B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B는 이꼴 2A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아이고, 뭐, 기억은 뭐 무조건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용해야 되려면 주어진 부분들, 뭐, 직접 풀이를 해야 되겠죠. x-2의 제곱하고 mx 이게 만난 부분들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그러면 m 플러스 4x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만나는 근이 이제 a, b 좌표인데 이때 이제 뭐 만나는 좌표들은 뭐 알파, 베타 놓으면 되죠. 뭐 알파.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게 길이가 1대 2가 된다는 얘기는 이 x 좌표의 b도 1대 2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알파, 2알파 이렇게 듣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근과계수 관계에서 2알파 제곱은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알파 제곱은 2가 되겠고, 그럼 좌표 자체가 알파 값이 루트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근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들이 지금 이게 이제 루트 2가 되는 건가요? 루트 2가 되겠고 여기 좌표는 2가 되겠고 여기 2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양쪽 걸 곱하게 해주면은 4가 되는 거고 가운데가 좁으니까 등비수열 맞죠?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 있는 이 변 길이가 등비수열이게 되면 뭐 당연히 위에 있는 빗변도 똑같은 b가 될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m 플러스 4의 제곱은 뭔가요? 주어진 식을 보면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분의 합 부분이 m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루트 2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3루트 2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m 플러스 4의 제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이 부분 제곱하니까 2, 9, 1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맞는 이야기.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고 해서 겁을 좀 주는 요소가 주어져 있는데 풀 수 있는 것들은 뭐 정보가 좀 충분히 다 제공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뭐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뭐 이렇게 좀 삼각형을 좀 만들어 갔을 때 이쪽에 있는 이 b들이 A, B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뭐 만나는 좌표의 B도 돼서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알파, 2알파 이렇게 도는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연산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닮음 형태를 이용해서 처리한 부분들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좀 잘 체킹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악수를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N쌍의 부부가 참석했을 때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겠다. 다음 문항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1, 2, 3, 4를 구해달라. 한 쌍의 부부가 맨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악수할 사람이 없죠. 구하겠고 A2를 구해가려면 되겠까요? 이미 이제 한 쌍의 부부 딱 있는데 새로운 한 쌍이 또 온 거죠. 그럼 악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4개의 악수 부분이 이렇게 또 특수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두 쌍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쌍이 왔습니다. 라고 됐을 때, 뭐, 요 한 사람이, 악수할 사람이 4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사람, 그럼 8번이 좀 추가가 되겠는데요. 그럼 12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항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기존에 이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한 쌍이 보고 왔을 때 첫 번째 남편이 악수할 사람이 몇 사람이죠? 6사람. 그 다음 6사람에서 12번 좀 추가되면 되겠습니까? 12번 추가, 그러면 24번 이렇게 해서 A, 1, 2, 3, 4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그럼 1번 문제는 답이 된 것 같은데, 다음 부분을 좀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A2를 표현할 때는 A0에다가 이미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왔을 때 지금 악수를 지금 기존에 이제 2명이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2에서 이제 2 곱하기 2 이렇게 좀 추가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A3를 하게 되려면 A1 구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세 번째 사람이 왔을 때 2 곱하기 부부가 둘이라서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기존에 4명 있는 상태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4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면 이걸로 A2에다가 이걸로 3 여기도 2인데 이거 1인데 이거 좀 뭐죠? 1, 2, 3 지금 설명하면서 이게 좀 바뀌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이제 둘이니까요. 2 곱하기 되겠고, 기존에 이제 6명이 있으니까 2 곱하기 6 이렇게 형태, 추가된 형태로 좀 계산했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다. an 플러스 1은 기존의 an에다가 그러면 n쌍의 부부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2 곱하기 두 명이 좀 딱 와가지고 부부가 그러면 n쌍의 부부니까 이제 2n명이 있는 거죠. 2n명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남편 한 명, 아내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수를 한다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n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계산해서 그냥 뭐 4n 이렇게 좀 써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셨죠? n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점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점화식을 좀 만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주 재미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만큼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뭐 A3 이렇게 좀 있는 상태이겠고요, 그죠? A3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부부가 와가지고 그럼 이제 남편이 악수한다, 아내가 악수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기존의 명수가 이제 n쌍의 부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n명이 있겠다. 그곳에 이제 남편 부부가 이제 악수한다 해서 지금 같은 경우 6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규칙을 좀 만들어서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가 이제 점화식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니까 이제 연습을 좀 몇 번 해보면 이게 좀 의외로 어려울 것 같은 규칙들이 좀 쉽게 얻어가는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냥 뭐 너무 수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도 연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정명고 지어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각도들을 뭐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나요? 코사인 제곱에다가 3분의 x 되겠고 여긴 좀 파이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코사인 3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부분 각도 변화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거군요. 아이고 제곱이니까 이 부분들은 뭐 부호를 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분의 파이가 두 번 있으니까 그대로니까 이 코사인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3분의 x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파이 와서 좀 각도한 거니까 4, 4분면이죠. 코사인 4, 4분면 그대로 부호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대신 90이 한 번 있으니까 사인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인에다가 코사인 제곱이라면 코사인 제곱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의 2분의 3분의 x 되겠고 4 사인 3분의 x 되겠고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뭐 사인 3분의 x부터 좀 언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단위원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x 각도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죠. 2파이까지 이렇게 좀 범위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3분의 x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부분들을 t로 치환할 때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할 텐데 t 각도의 범위가 좀 중요하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처리 되겠고 뭐 위에 뭐 90도 부분을 좀 더 지나간 부분이니까 최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 가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이차함수니까요.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의 t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제한 변역이 벗어나는데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처리돼서 최대 최소를 구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소값부터 구할까요? 뭐 1이 좀 간단한 거니까 그럼 뭐 여기 뭐 마이너스 4 가볍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제곱하니까 4분의 3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루트 3 처리해 주면 되겠고 더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계산해서 마이너스 2 루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처리해 주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처리 최소값 마이너스 4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은 뭐 숫자 집어넣어서 연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그때 처리해주면 되는데 뭐 중간에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각도 자체가 좀 화려하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정리, 즉 각변화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을 좀 신경 쓸 요소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이제 3분의 x 이렇게 처리되어 있거든요. 3분의 x로 각도 범위에서 부해 가지고 그죠? 치환했을 때 이제 범위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치환했을 때 이제 이차 함수를 살펴봐야 될 때 제한 변역 자체가 좀 주어지는 그런 요소니까
제한 변형 없이 풀어가는 거고 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풀이 절차에서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청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꼼꼼하게 연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관여되어 있으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이론들이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좋은 문제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꼼꼼하게 학습하라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실력도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청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